산을 오르다 보면 갈림길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망설여지는 그 순간, 잘못된 길임을 알면서도 익숙하다는 이유로 그 길을 계속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힘들더라도 옳은 길로 방향을 바꾸시겠습니까? 인생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마음에 따뜻한 햇살을 비춰주지만 어떤 사람들은 차가운 바람을 몰고 와서 우리를 떨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분명히 우리를 춥게 만드는 사람인데도 시간이 지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화해해야 하는 거 아닐까? 내가 너무 매정한 건 아닐까?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나이에 원수 만들어서 뭐하나? 그냥 넘어가자. 하지만 정말 그래야만 할까요? 상처를 준 사람과 반드시 화해해야만 착한 사람일까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평생을 함께 해온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젊은 시절 힘들 때 서로 도우며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당신을 만만하게 봅니다. 돈을 빌려가고도 언제 갚겠다는 말이 없고, 만나면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당신이 힘든 이야기를 하면 대충 듣는 척만 합니다. 이럴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랜 친구인데 뭐 이 정도야 하고 넘기십니까? 아니면 이건 아니다 하고 분명히 말하십니까? 대부분은 첫 번째를 선택합니다. 왜일까요?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계속 참고 넘어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고마워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당신을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저 사람은 어차피 화내지 않아. 뭘 해도 이해해 줄 거야. 이것이 바로 당신을 아프게 하는 시작점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런 일이 시작될까요? 처음에는 정말 작은 것들부터입니다. 약속 시간에 늦고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는 것. 당신이 힘들어할 때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는 것. 당신 말을 중간에 끊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것. 이런 작은 일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넘깁니다. 뭐 이런 일로 화내면 속 좁은 사람 되는 거지. 어른답게 이해하자. 하지만 바로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은 지금 당신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반응을 보고 있습니다. 아, 이 정도는 괜찮구나. 이 사람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더 큰 선을 넘습니다. 당신 앞에서 다른 사람을 칭찬하며 은근히 당신을 깎아내리거나 당신의 의견은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버리거나 당신이 도와달라고 하면 온갖 핑계를 대며 거절하거나 이렇게 조금씩 선을 넘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신은 그 관계에서 완전히 투명 인간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관계는 진정한 관계가 아닙니다. 일방적인 이용일 뿐입니다. 진정한 관계란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소중히 여기면 당신도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관계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런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상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평생을 바쳐 키우고 교육시킨 자식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도 당신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어떨까요? 명절에나 얼굴 비치고 평소에는 안부 전화 한 통 없고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자식인데 뭐하고 넘기시겠습니까? 물론 자식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무시당하도 되는 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결국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서로 존중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내가 부모니까 참아야지. 내가 어른이니까 이해해야지. 이런 일방적인 희생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당신만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계속해서 당신을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자식들에게도 분명히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너는 내 자식이지만 나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나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이 다른 사람들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교육이 바로 부모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는 또 어떨까요? 오랜 세월 함께 살다 보면 서로에게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이 익숙함이 때로는 무관심으로 바뀝니다.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특히 아내들의 경우 평생을 가정을 위해 헌신했는데도 그 노고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아내들은 참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바라겠어? 그냥 조용히 살자. 하지만 이렇게 포기하고 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존중받을 권리까지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만큼 더욱 서로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들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첫 번째,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십시오. 나는 지금 상처받고 있다. 나는 지금 화가 나 있다. 나는 지금 서운하다. 이런 감정들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하지만 감정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이 당신에게 중요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마음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아니야. 더는 참지 마. 두 번째, 그 감정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십시오. 무엇 때문에 상처받았는지,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세 번째,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을 분명히 표현하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런 식으로 말할 때 나는 정말 상처받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마십시오. 나도 내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좀 더 존중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겁니다. 평생 참고만 살아온 분들에게는 더욱 그럴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자신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네 번째, 상대방의 반응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을 때 상대방은 다양한 반응을 보일 겁니다. 화를 낼 수도 있고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에 흔들려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화를 낸다는 것은 오히려 당신 말이 효과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불편해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이제는 선을 그으십시오. 분명하고 단호하게. 어디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고 어디서부터는 받아들일 수 없는지 명확히 정하는 겁니다. 이런 선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무례하게 구는 사람과는 만나는 횟수를 줄이십시오.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의 부탁은 거절하십시오.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의 전화는 받지 마십시오. 이런 행동들이 처음에는 냉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자신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을 지킨다는 것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길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존중할 줄 압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그들 자신도 존중받아 본 경험이 적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정이나 학교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당신을 만만하게 본다는 겁니다. 당신이 계속 참고 양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뭘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그들 자신의 불안감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그들이 진정한 관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관계란 누군가를 이용하거나 누군가에게 이용당하는 것뿐입니다. 이런 이유들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들의 행동을 용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의 행동이 당신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미성숙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그들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자신이 바뀌고 싶을 때만 바뀔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당신이 노력해도 상대방이 바뀔 마음이 없다면 소용없는 일입니다. 둘째, 당신 자신이 어떻게 반응할지만 결정하십시오. 상대방의 무례한 행동에 어떻게 대응할지, 언제까지 참을지, 언제 관계를 정리할지, 이것들을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평가로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십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은 없을까?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때로는 의도하지 않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무례하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걸 깨달았다면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이런 자기 성찰이야말로 진정한 성숙함의 표시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을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걸 요구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기 성찰이 자기 비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상처받아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수를 했다면 그 실수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되 그것이 당신의 모든 가치를 부정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좀 더 실질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감정 일기를 써보십시오. 매일 어떤 일이 있었고 그때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기록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의 감정 패턴을 파악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을 만한 사람과 대화하십시오. 가족이나 친구 중에서 당신 말을 진심으로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속마음을 털어놓아 보십시오. 혼자서 끙끙 앓고 있으면 문제가 더 크게 보이지만 다른 사람과 나누면 해결책이 보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새로운 활동을 시작해 보십시오. 독서 모임, 운동 모임, 취미 활동 등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는 겁니다. 기존 관계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시야가 좁아지지만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매일 조금씩이라도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산책을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거나, 어떤 활동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 동안만큼은 다른 사람 눈치를 보지 않고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상담사나 심리치료사와 대화하면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전문적인 조언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분들 계십니까? 그래도 가족인데, 친구인데, 어떻게 관계를 끊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관계를 끊는다는 것이 원수가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과의 거리를 조절하라는 뜻입니다. 만나는 횟수를 줄이고 연락하는 빈도를 줄이고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겁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만 만나고 그마저도 짧게 끝내는 겁니다. 이것을 감정적 거리두기라고 합니다. 물리적으로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마음으로는 거리를 두는 겁니다. 그 사람 앞에서 더 이상 억지로 웃지 마십시오. 그 사람에게 더 이상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부탁에 더 이상 무조건 들어주지 마십시오. 이런 태도, 변화를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신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어떤 현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은 실수를 2번 하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선택이다. 당신을 상처 준 사람에게 다시 상처받을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당신의 선택입니다. 이제는 다른 선택을 하십시오.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선택을,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선택을. 혹시 이런 걱정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이기적이라고 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선택을 이해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의 변화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당신을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정한 관계에서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합니다. 내가 이건 싫다고 했을 때 상대방은 그걸 받아들입니다. 억지로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짜 관계에서는 당신의 경계를 무시합니다. 왜 그래? 예전엔 안 그랬잖아. 너 요즘 이상하다. 이런 말로 당신을 원래대로 되돌리려고 합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야말로 당신과 진정한 관계를 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오래전에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해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오랜만에 만나자.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도 옛날 정이 있는데 하면서 만나십니까?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연락하는 이유는 당신이 그리워서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뭔가 필요한 게 있거나 외로워서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안 되어서일 겁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그 사람 없이도 잘 살아왔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과 멀어진 후에 마음이 더 편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다시 그 관계로 돌아갈 이유가 있을까요? 옛날 정이라는 게 있긴 합니다. 함께 웃고 즐거웠던 추억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추억이 현재의 상처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좋았던 기억은 좋은 기억으로 남겨두십시오. 하지만 그 기억 때문에 다시 상처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현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는 교훈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다시 살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당신을 상처 준 그 사람과의 과거는 당신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런 사람과는 깊은 관계를 맺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믿으면 안 되겠구나. 그 교훈으로 충분합니다. 굳이 그 과거를 다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까?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은 뒷전에 두는 사람. 다른 사람이 불편해할까봐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 화가 나도 참고 서운해도 혼자 사귀는 사람. 만약 그렇다면 이제는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배려와 양보는 분명 좋은 덕목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에서는 때로는 내가 양보하고
때로는 상대방이 양보해야 합니다. 내가 힘들 때는 상대방이 이해해주고 상대방이 힘들 때는 내가 이해해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만약 항상 당신만 양보하고 있다면 그 관계는 이미 균형이 깨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는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착하다는 것과 만만하다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착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만 자신도 소중히 여깁니다. 만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만 배려하고 자신은 희생시킵니다. 착한 사람은 필요할 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만한 사람은 항상 참고만 있습니다. 착한 사람은 진정한 평화를 추구합니다. 만만한 사람은 겉으로만 평화로운 척합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입니까? 만만한 사람입니까? 만약 지금까지 만만한 사람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합니다. 내가 단호하게 말하면 사람들이 날 차갑다고 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걸 이해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의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지금까지 당신을 이용해왔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고 기뻐합니다. 반대로 가짜 친구는 당신이 계속 희생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자신을 지키려고 하면 불편해합니다. 이제 구별할 수 있겠죠? 누가 진짜 친구이고 누가 가짜 친구인지. 혹시 이런 상황은 어떨까요? 당신을 무시하고 상처 준 그 사람이 갑자기 사과합니다. 그때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사과했으니까 용서해야지 하고 다시 예전처럼 지내시겠습니까?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진짜 사과와 가짜 사과를 구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짜 사과는 이런 겁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행동이 바뀝니다. 가짜 사과는 이런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미안하다. 너도 좀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사과한 후에도 똑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만약 그 사람의 사과가 가짜라면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가짜 사과를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아, 이 정도면 되는구나 하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또다시 같은 행동을 할 겁니다. 어떤 현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번 속이는 사람은 언제든 다시 속일 수 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도 사람이 사과했는데 어떻게 안 받아줘? 물론 진심 어린 사과라면 받아줘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계가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과를 받아주는 것과 다시 가까운 관계가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용서는 할 수 있지만 신뢰는 다시 쌓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변했는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현명합니다. 이제 좀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당신을 상처 준 사람들 중에는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당신이 화를 내거나 거리를 두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서 압박하는 사람들. 왜 그래? 그 정도 가지고. 너도 좀 이해해줘야지. 나이도 이만큼인데 그렇게 어른스럽지 못하게. 이런 말들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오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그런 압박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당신의 판단이 옳습니다. 당신이 직접 경험한 상처를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둘째, 그런 압박을 가하는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말하십시오. 제가 왜 그러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셋째,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하십시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꼭 알아야 할 사람들에게는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놔두십시오. 모든 사람의 이해를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들은 당신의 선택을 존중할 겁니다. 설령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알게 될 겁니다. 이제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시 당신은 이런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다고 하는데 나만 유난인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정말로 당신이 예민한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정말 문제가 있는 걸까요? 대부분의 경우 답은 후자입니다. 당신이 예민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교묘하게 당신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너만 그렇게 생각해?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다고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예민해? 이런 말들로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심리적 조작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말들을 자주 들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문제가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직감을 믿으십시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당신이 느끼는 불편함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떤 현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도 들을 수 없다. 당신의 마음이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관계에서 자신을 지킨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장점도 인정하고 단점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이지만 그래도 소중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자신을 존중한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나 기대에 맞추려고 자신을 억누르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이제 많은 것들을 내려놓을 때가 됐습니다. 젊을 때의 욕심도,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허세도,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도. 하지만 내려놓아서는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신에 대한 존중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힘이 없다고 해서, 의존적인 상황에 있다고 해서 함부로 대접받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랜 세월을 살아온 지혜와 경험이 있는 만큼 더욱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존중은 다른 사람이 저절로 해주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먼저 자신을 존중해야 다른 사람도 따라서 존중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평생 살아오면서 겪은 일들, 극복한 어려움들, 쌓아온 지혜들을,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을 지금의 당신으로 만들어준 소중한 자산들입니다. 그런 당신이 누군가에게 함부로 대접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 당신이 자신을 낮추며 살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사십시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인생의 후반부는 정리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고 정말 중요한 것들만 남겨두는 시간.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사랑과 존중입니다. 이것만큼은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것만큼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마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두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익숙했던 방식을 바꾸는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나무도 계절에 따라 잎을 떨어뜨리고 새 잎을 돋아냅니다. 강물도 끊임없이 흘러가며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갑니다. 변화야말로 삶의 자연스러운 모습인 겁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변해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첫걸음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사랑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존중도 당당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아픈 분이 계신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아픔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그 따뜻함을 잃지 마십시오. 다만 그것을 당신을 아프게 하는 사람에게 쏟지는 마십시오. 당신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에게 쏟으십시오. 인생은 길다고도 하고 짧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당신을 아프게 하는 관계에 낭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을 웃게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당신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들과 대화하십시오. 당신의 존재 자체를 반가워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자신과의 관계가 편안해야 다른 모든 관계도 편안해집니다.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때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누군가와 함께 있는 시간보다 더 소중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과 대화하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꿈을 키워가는 시간 말입니다. 이런 시간들이 쌓여서 결국 당신만의 단단한 중심을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주변에는 정말 소중한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진짜 관계와 가짜 관계가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야말로 인생의 진짜 보물입니다. 그런 관계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런 관계에서는 당신도 진심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에서는 억지로 참을 필요도 없고 가면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관계들이 바로 당신이 평생 추구해야 할 관계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자신을 존중하는 겁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밭에서 보석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석 위에 흙이 잔뜩 묻어 있어서 처음에는 그냥 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흙을 닦고 나니 아름다운 보석이 드러났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의 무례함과 상처라는 흙이 당신을 덮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흙을 털어내고 나면 당신 본래의 빛나는 모습이 드러날 겁니다. 그 빛을 가리지 마십시오. 그 빛을 스스로 어둡게 만들지도 마십시오. 당신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진정한 평화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대할 줄 아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반대도 필요합니다.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엄격해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입니다.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건가요? 아니면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서 진정한 관계들을 만들어 갈 건가요?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할지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경험이나 생각을 나누어 주시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때로는 댓글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되기도 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삶의 지혜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며 지내시기 바랍니다. 지혜 여정,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